진짜 강국은 이것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카트린 뒤브아, 프랑스 외교부에서 16년간 근무하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아직도 믿을 수 없네요. 인생의 모든 신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안보 포럼,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영국 출신 마이클 교수가 말문을 열었죠. 여러분, 21세기 국력의 새로운 척도는 무엇일까요? 모두 경제력, 군사력을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마이클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강국은 이것으로 증명됩니다. 위기의 순간, 그것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로 국가 수준이 갈립니다. 청중석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교수는 계속했죠. 여권은 단순한 출입국 문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 여권 소지자를 보호하겠다는 국가 간 신뢰의 증표죠. 저는 자신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출신으로서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G7 국가의 여권과 신흥국 여권은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죠. 이건 역사와 국력의 차이입니다. 발언을 마치자마자 저는 한국 대표단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대표가 저를 향해 미소 짓더군요. 그녀의 이름은 서지영.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딸 소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혼자인 한국인 지훈과 함께 카타르 도하로 여행 간다는 소식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인 사위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제 침묵을 눈치챘는지 말했죠. 엄마, 또 그런 생각하는 거야? 지훈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건 알지만 내 걱정은 다른 거야. 비상시에 프랑스 여권은 전 세계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아. 하지만 한국은 소피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편견이야. 시대가 변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내일은 마지막 발표가 있는 날. 세계 여권 신뢰도 평가를 발표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소피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도하공항에 도착했다는 소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멋져. 지훈이랑 잘 도착했어. 문득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중동은 언제나 변수가 많은 지역이니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죠. 소피,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프랑스 대사관에 먼저 연락해. 한국 대사관 말고. 전화기 너머로 소피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도 옆에 있는 듯했죠. 엄마, 대체 왜 그래? 지훈이 들을 수 있어. 듣든 말든 사실이야. 한국 여권은 지칠룹도 아니고 위기 대응 매뉴얼도 완벽하지 않아. 보호 대상국 리스트도 늘 중간쯤이지. 소피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협해졌어? 지훈 옆에서 이런 말하면 안 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직업병일까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비상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군용기로 구조해줄 국력은 한국에 없어. 이건 현실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피의 성격을 알기에 금방 화해 전화가 올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잘못 짚었네요. 그날 하루 종일 소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세미나실에서 우연히 어제 봤던 한국 대표 서지영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미소 지었죠. 뒤부아 박사님, 어제 발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혹시 내일 여권 신뢰도 세션에서 발표하시나요? 네. 마지막 패널로 참여합니다. 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한국 여권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녀의 눈빛에서 도전의식을 느꼈습니다. 저는 쿨하게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서지영은 여전히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때론 데이터보다 경험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권의 진짜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카타르에 지인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도하에 있다면 조만간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 아침 발표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소피의 이름이 떴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소피, 걱정했어. 왜 연락이? 소피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지금 도하 공항에 갇혔어. 모든 비행기가 중단됐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공항 상공에 정체불명 드론이 나타났대. 보안 경보가 발령됐어. 소피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GCC 정상들이 도착할 예정이었대. 그런데 갑자기 공항 상공에 드론이 나타나서 모든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어. 지금 보안 등급 레벨 4단계로 격상됐다고 해.
레벨 4단계는 테러 위협 직전 단계입니다.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지우는 같이 있어? 응. 옆에 있어. 하지만 여권별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어. 프랑스 여권 소지자는 한 구역으로, 아시아 여권은 다른 구역으로. 갑자기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공항 통신이 차단된 상황인 듯했습니다. 즉시 프랑스 카타르 대사관 비상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3번의 시도 끝에 연결됐죠. 제 딸이 도하 공항에 갇혔습니다. 소피 뒤부아, 프랑스 여권 소지자입니다. 카트린 뒤부아, 전 프랑스 외교부 중동과 담당관이었습니다. 파리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뒤부아님, 존경합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도하 공항은 완전 봉쇄 상태입니다. GCC 정상회담 전날 미확인 드론이 출현해 보안 프로토콜이 발동됐습니다. 모든 승객은 국적별로 분류 중입니다. 프랑스 국민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사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라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프랑스는 1차 우선순위 국가입니다.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훈이 걱정됐죠. 소피는 프랑스 여권이니 괜찮을 테지만 한국 여권은 어떨까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어떻게 분류되고 있나요? 파리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한국은 2차 대기 국가로 분류됩니다. 확인 절차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여권의 위계는 명확해지죠. 소피의 약혼자가 한국인입니다. 함께 있는데 분리될까 걱정됩니다. 동반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지연 처리될 겁니다. 프랑스 국민이 먼저 처리되고 동반자는 나중에. 그때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였죠. 파리드에게 급히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바꿨습니다. 소피, 괜찮아?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어. 곧 도움이 갈 거야. 소피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놀란 듯하면서도 혼란스러워 보였죠. 엄마,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 방금 공항 스피커로 안내방송이 나왔어. 한국은 2차 대기 국가로 분류됩니다라고. 그래. 대사관에서도 그렇게 말하더라. 걱정 마. 프랑스 여권이 있으니까. 소피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보안요원이 와서 지훈을 데려갔어. K-파스 대상자라면서. 뭐라고? K-파스. 나도 몰라. 하지만 방금 문자가 왔어. 지훈이 나랑 엄마도 함께 데려갈 수 있대. 어떻게 된 거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K-파스. 한국이 무슨 특별 시스템이라도 있는 건가요? 소피의 말이 이어졌죠. 보안요원이 지훈 씨. 한국 정부 응답 도달. 동반자 보호 포함 확인 완료라고 말했어.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온대. 소피에게서 연락이 없는 상태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버드 회의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걱정이 되어 방을 떠날 수 없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에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어요. 소피, 괜찮아. 어디야? 화면에 소피와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은 라운지, 공항 VIP 라운지처럼 보였어요. 엄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지금 우리는 도하 공항 특별 대기실에 있어. 화면을 돌려보니 편안한 소파와 다과가 놓인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몇 명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명해봐. 지훈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걱정 많으셨죠? 한국 정부의 해외안전지킴이 시스템 덕분에 저희가 특별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해외안전지킴이요? 지훈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QR코드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부 비상출국지원 표시가 있었어요. 공항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 외교부에서 자동으로 알림이 왔어요. 제 위치를 확인하고 카타르 현지 대사관과 즉시 연결해줬죠. 동반자 정보도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서 소피도 함께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 지금은 안전한 거야? 언제 출국할 수 있대? 소피가 대답했습니다. 응. 안전해. 한국 정부에서 특별기를 보낸대. 3시간 내로 출발할 수 있을 거래. 특별기라고? 프랑스는 아직 대사관 확인 단계인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희가 있는 이 라운지에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국민들만 있는데 한국이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오랜 신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프랑스 외교관 출신인 제가 딸의 안전을 한국 여권에 의존해야 한다니. 그것도 프랑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야?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은 디지털 여권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단순한 여행 자유도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실질적 보호 능력을 강화한 거죠. 지금 이 QR코드는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소피가 덧붙였죠. 엄마, 여기 다른 국가 사람들도 한국 시스템에 놀라워하고 있어. 미국 사람들도 자기네 시스템보다 빠르다면서.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미소 지었죠. 좋은 소식이에요. 대한민국 외교부 비상 출국 지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2시간 후 특별기가 도착해요. 그리고 지훈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뒤부와 박사님도 함께 오실 수 있게 해드릴까요?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항상 무시하던 한국 여권이 지금 저를 구해준다고요? 프랑스 여권보다 더 효율적으로요? 괜찮아. 나는 하버드에서 발표가 있어. 너희만 안전하게 돌아오면 돼. 하버드 케네디 스쿨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였어요. 엄마, 지금 특별기 타고 있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인데? 괜찮아? 소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응. 너무 괜찮아. 엄마, 여기 비행기에 각국 VIP들만 타고 있어. 그런데 지훈의 한국 여권 때문에 우리가 1차로 대피하게 된 거야. 지훈이 보여준 QR코드가 특별했나 봐. 대한민국 해외안전지킴이 앱이라는 건데 실시간으로 위험 지역의 자국민을 추적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이래. 심지어 동반자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대. 배경에서 영어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소피가 계속했어요. 엄마, 여기 미국인들도 놀라고 있어. 자기네 시스템보다 한국이 더 빨리 대응했대. 한 미국인은 한국 여권 소지자랑 결혼하면 이런 혜택도 있냐고 농담하더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피가 안전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혼란스러움도 있었어요. 특별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터키 이스탄불로 간대. 거기서 각자 목적지로 연결편을 타게 될 거야. 지훈이 앱으로 이미 우리 귀국 일정까지 다 처리했어.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소피가 말씀드렸겠지만 저희는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들이 무사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오랜 신념이 무너지는 당혹감이 컸죠. 지훈 씨, 솔직히 말해줄래요? 그 시스템 정말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뭔가 따로 지불한 건 아니죠?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모든 한국 국민이 받는 기본 서비스예요. 해외안전지킴이 앱은 위험 지역에 있는 한국인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국가 비상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작동하진 않아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단순히 국가의 역사적 위상이나 경제력만으로 여권의 가치를 판단했던 거죠.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특별한 건 또 있어요. 이 앱은 실시간으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요. 도하공항 상황이 악화됐을 때 즉시 저에게 행동 지침을 보내줬거든요. 전화기 화면을 통해 지훈이 앱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지문 인식으로 열린 화면에는 대한민국 외교부 비상 출국 지원 상태가 표시됐고 실시간 위치와 대피 경로, 심지어 동반자 정보까지 모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 시스템이 저보다 소피의 위치를 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도하공항 내 어느 구역에 있는지, 가장 가까운 대피로는 어디인지까지요. 소피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믿겠지? 지훈이 가진 한국 여권이 오늘 우리를 구했어. 프랑스 여권보다 더 효율적으로. 통화를 마치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오늘 발표할 여권 신뢰도 평가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회의장 입구에서 한국 대표 서지영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죠. 뒤부하 박사님, 발표 준비 다 되셨나요? 사실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서지영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도하에서 소식 들으셨군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안보 포럼 마지막 세션. 청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각국 외교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카트린 뒤부하 박사님의 세계의 여권 신뢰도 평가 발표입니다. 뒤부하 박사님은 프랑스 외교부에서 16년간 근무하셨고 현재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안보 분야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원래 준비한 발표 자료가 있었지만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경험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순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는 무시하고 진심을 말하기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제 딸이 카타르 도하 공항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GCC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나타나 보안 경보가 발령됐죠. 모두의 눈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이라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16년간 프랑스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항상 믿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의 서열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 G7 국가의 여권이 항상 상위에 있고 신흥국들은 그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제 딸이 프랑스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여권 통합 시스템이 프랑스나 다른 G7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작동했어요. 청중석을 훑어보니 한국 대표단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영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 시 실질적 귀국 가능성과 구조 속도입니다. 단순한 비자 면제국 수나 외교적 인맥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자국민을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가 진정한 여권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급하게 수정한 자료였지만 요점은 명확했죠.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통합 시스템과 위기 대응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2025년 실질 여권력 종합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위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네요. 청중석에서 작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반면 중국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권은 더 이상 단순한 출입국 문서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여권은 국가의 기술력,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목격한 바로는 한국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서지영이 다가왔어요. 솔직한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오늘 제 딸이 한국 여권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지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시스템에 대해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2023년부터 K-패스포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거든요. 여권을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디지털 통합 보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죠.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였어요. 엄마, 지금 이스탄불 공항이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지훈의 앱이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를 보내주고 있어. 정말 다행이구나. 안전하게 돌아와. 엄마, 지훈이 엄마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대.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여권의 진정한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그 경험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한국 여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건 그저 비자 면제국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통찰력에 감명받았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웠네요. 이틀 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소피와 지훈을 마중 나왔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소피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소피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중한 딸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지훈도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형식적인 인사만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 씨, 진심으로 고마워요. 소피를 지켜줘서. 지훈이 당황한 듯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한국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신뢰하고 활용한 건 지훈 씨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과 한국 여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요. 미안해요. 공항 카페에 앉아 그들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소피가 신나게 말했죠. 엄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도하공항에서 다른 국가 사람들은 대사관 연락을 기다리며 혼란스러워했는데 지훈은 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어. 특별기까지 연결해줬다니까. 지훈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써본 거예요. 해외 안전지킴이 앱을 깔긴 했지만 실제로 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렇게 빠를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앱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앱은 외교부 비상대응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요. GPS로 제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도하공항 상황이 악화됐을 때 즉시 알림이 왔고
제 인적사항과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됐죠. 그런데 동반자까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출국 전에 가족 정보를 등록해뒀어요. 소피가 제 약혼녀니까 동반자로 자동 분류된 거죠. 시스템이 소피의 여권 정보까지 함께 처리했어요. 카페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지고 있었죠. 조용히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여권이 권력이라는 걸 안다고 믿었지만 그게 어떤 보호인지는 이번에 처음 체감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그저 출입국 도구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누가 날 데려가는가? 그게 여권의 진짜 힘이에요. 소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지훈을 다르게 보게 됐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지훈을 무의식적으로 낮게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몰랐어요. 자랑스러운 나라네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놀라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한국의 특기니까요. 다음 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 소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여권 신뢰도 세미나였죠. 제가 급하게 주최한 자리였지만 어제 발표의 반향이 컸던 덕분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간단히 어제 있었던 도하 공항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소개했죠. 오늘 특별한 증인을 모셨습니다. 실제로 어제 도하 공항에서 한국의 디지털 여권 시스템 덕분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지훈 씨입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국 시민입니다. 어제 도하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해외 안전지킴이 앱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얼마나 빠르게 대응했는지, 동반자까지 어떻게 보호했는지에 대해서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소속으로 보이는 사람이 질문했죠. 한국의 이 시스템이 정말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건가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한국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고 앱 설치만 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가요? 대사관 인력이 충분한가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이라 초기 대응은 자동화되어 있어요. 제 위치와 상황이 자동으로 분석되고 가장 가까운 대피로와 행동 지침이 즉시 제공됩니다. 인간 대응은 그 다음 단계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적은 인력으로도 전 세계 자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니요. 세미나 후반부에 한국 외교부에서 온 대표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서지영이었죠.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K패스포드는 202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여권을 단순한 출입국 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통합 보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게 목표였죠. 서지영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진짜 강국은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위기 속에서도 데려갈 준비가 된 나라. 그게 한국이 여권에 담은 철학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지영이 계속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특히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국민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이 오늘날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우리는 가장 최첨단 기술을 국민 보호에 투자했습니다. AI, 블록체인,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 모두 통합된 여권 플랫폼이죠. 서지영은 화면에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2025년 기준 위기 상황에서의 자국민 구조 속도와 효율성을 측정했을 때 한국은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여권의 새로운 가치를 정의하는 지표입니다.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 소피와 지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여권을 돌려받는 순간 잠시 멈춰 서서 막 찍힌 도장을 바라봤어요. 외교관으로 16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출입국 도장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가 국가 간의 신뢰와 약속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공항 밖에는 지훈과 소피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반갑게 포옹한 후 차에 올랐죠. 어머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여행객으로 오셨네요.
맞아요. 16년간 외교관으로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번엔 정말 한국을 알아가고 싶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록빛 산들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지훈 씨, 하버드 세미나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실 거예요. 그 세미나 이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여권 시스템에 대해 문의가 쇄도했다고 해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벤치마킹 팀이 왔다고 들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배우러 온다니.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소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변화는 항상 가능해. 당신도 그랬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만 생각했으니까요. 여권의 가치도 단순히 비자 면제국 수로만 판단했고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후 여권을 손에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책임이 찍힌 계약서였죠. 이제야 왜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부러워하는지 알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딸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작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버드 동료가 보낸 기사 링크였어요. 국제여권 평가원 2025년 위기대응 여권 순위 발표 한국 1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누구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요? 여권에 찍힌 도장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네요. 호텔 창문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프랑스 동료들에게 보냈어요. 메시지와 함께요. 우리가 가진 건 단지 여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국의 증명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약간의 각색을 더했지만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감동바구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